아무래도 엔비디아 이번에 GTC 행사에서 결국 이야기한 거는 시장에서 이제 딥시크 이후로 아직까지 AI 하드웨어 섹터가 그 당시 주가 회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. 근데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좀 우려가 됐던 게 이제 추론 모델로 넘어가면은 컴퓨팅 용량이 많이 필요 없을 거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젠스망 CEO가 어제도 이제 컴퓨팅 용량은 앞으로 100배 더 필요할 거다 그런 내용을 크게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나올 베라 루빈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모델들 2028년부터 현재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은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과거에는 이제 막 사이클이 있었거든요. 과거에는 이제 막 반토막도 이제 사이클상 반토막도 이제 한 3, 4년마다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좀 막 주가가 반토막씩 나는 이제 기업의 느낌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꾸준히 이제 좀 AI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아닐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예, 지금 젠슨 펑 CEO가 CNBC에 등판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상승폭을 좀 키워내고 있어서 네.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사실 엔비디아 GTC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잖아요. 붙여서 이걸 듣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엔비디아에서 이번 GTC에서 도대체 뭘 보면 좋고 어떤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까요? 예, 엔비디아 이번에 GTC에서 좀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, 뭐 사실 시장에서 워낙 예상했던 부분도 꽤 많았고, 예상을 뛰어넘는 뭐 발표도 있긴 했지만, 파인만 같은. 근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시장 예상에 좀 부합하고, 그리고 어쩌면 이제 지난 1월 달 CES 행사에서 워낙 많은 걸 공개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 워낙 기대치가 높은 걸 충족시키지 못했지만, 그래도 확실히 좋은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. 뭐 가장 핵심인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AI 추론 시장으로 갈수록 이 기존보다 더 많은 100배 이상의 컴퓨팅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를 했고 그리고 현재 이미 엔비디아가 뭐 실적 우려는 사실상 없는 기업입니다. 왜냐하면 작년 1년 동안 이제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오라클 이 4개의 기업한테 오퍼 출하량이 130만 개였는데 현재 이제 올해 시작해서 3개월도 안 된 사이에 이 블랙웰 GPU는 출하량이 360만 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AI가 확실히 변곡점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젠스당 CEO는 2028년까지 계속해서 이 AI 관련한 캐펙스가 계속 지출이 증가해서 1조 달러까지 도달할 거다 이런 좀 강세 전망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시장에서는 이제 좀 A식 맞춤형 칩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거 아닐까 우려가 있었는데 젠스당 CEO는 오히려 우리가 이 1조 달러 캐펙스 시장에서 오히려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거다 그런 강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고 그리고 실제로 신제품 로드맵만 봐도 사실 이 엔비디아랑 기업이 얼마나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당장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기업들과 다르게 확실히 엔비디아는 이미 로드맵이 앞으로 한 3년 뒤거까지 미리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요. 올 하반기에 블랙앤 울트라, 그 다음 내년 하반기에 베라 루빈, 27년 하반기에 루빈 울트라가 나온다고 하는데, 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당연히 엔비디아한테도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이제 호퍼에서 블랙엘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, 블랙엘에서 루빈으로 넘어갈 때는, 블랙엘은 서버렉 하나당 GPU가 72개 탑재되는데, 이 베라 루빈은 576개가 탑재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만큼 매출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루빈 울트라 2027년 하반기에 나올 루빈 울트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이 블랙앤 울트라 그리고 GB300 대비해서 성능이 14배에 달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2027년 하반기에 이 루빈 울트라가 나오는 시점에는 이게 좀 결국 AI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올라가다 보니까 좀 소프트웨어 단에서도 계속해서 기회가 미래로 갈수록 좀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이번에 결국에 좀 시장 예상한 것도 많았지만 깜짝 공개한 하나의 포인트는 이 파인만이라는 새로운 2028년 정보도 공개를 했습니다. 근데 이런 게 뭐 주가 상승으로 어제 당장 이어지지 못한 데에는 결국 이제 시장은 뭐 엔비디아 좋은 거 다 누구나 전 세계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결국에 이제 숫자가 좀 더 빨리빨리 찍힐 만한 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뭐 루빈이나 이제 또 파인만 이런 것들은 좀 더 먼 이야기다 보니까 시장은 그에 대한 실망이 좀 나온 거 아닐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결국에 이제 이 블랙웰도 마찬가지고 루빈 그리고 파인만 계속해서 세대가 업데이트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그 안에 더 많은 더 복잡한 부품들이 들어가고 더 많은 전력을 소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
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AI 인프라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엔비디아가 꺾이기 전까지는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.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결국 이제 이제 이 GTC 행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주가 변동이 있긴 했는데, 근데 뭐 엔비디아만큼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좀 컨퍼런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엔비디아 주가가 당장 못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 다음 분기까지는 좀 마진 압박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고, 그리고 아직 이 AI 칩 관련해서 전 세계 그 수출 제한 규제 그 관련한 명확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. 결국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명확하게 나온다면은 그것 또한 엔비디아의 이제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좀 규제가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마진도 일단 다음 분기까지는 좀 축소될 거라고 하는데 뭐 시장에선 이런 걸 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호퍼에서 블랙을 넘어올 때도 마진이 조금 이 공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진이 감소했는데, 이제 그 블랙을해서 루빈으로 넘어가도 마진이 좀 압박을 받고, 또 파인만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이게 공정의 좀 성숙 공정의 복잡성도 높아지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마진 압박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시장 우려도 있긴 하지만, 결국 마찬가지입니다. 호퍼에서 블랙을 올 때도 이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, 또 앞으로 블랙을해서 루빈 그리고 루빈에서 파인만 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갈 거고,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가격 인상이랑 규모의 경제를 통해 마진 계속해서 75% 이상 꾸준히 유지할 것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당장은 이제 뭐 좀 반등세 보이고 있긴 한데, 결국 이제 컨퍼런스 이제 이 GTC 행사 컨퍼런스에서 한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AI 시대에 정말 뭐 경쟁이란 건 사실상 없는 기업이 돼버렸고, 뭐 그냥 당연히 AI가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엔비디아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